안녕하세요. 김이사입니다. 오늘은 국제결혼 비용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국제결혼 비용 중에서 국제결혼 준비 그리고 비용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서두에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뭐랄까 한 3천만 원 정도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, 그리고 국제결혼 한 방에 끝내는 방법, 이런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보통 한국에서 국제결혼 하시려는 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면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말은 500도 벌고 800도 벌고 그럴 때 있다고 하는데, 이게 내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벌리는지 이 부분을 측정을 하고, 또 내가 한 달에 고정비용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어제 연락 오신 분이 용접사래요. 용접사. 많이 벌 때는 한 800도 벌고 적게 벌 때는 3, 400도 벌고 그런다는데, 이게 이분 같은 경우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 두세 번, 서너 번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, 일수로 계산하면 적어도 한 20일 정도는 시간을 빼야 하거든요.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4, 500 될 거란 말이에요.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결혼을 할 때 그만큼 손실되는 손실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제가 왜 3천을 얘기하냐면, 이 3천을 준비하는 것도 전체 진행 과정에 3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해서 결혼했다 칩시다. 그러면 일단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, 제 생각에는 투룸 이상의 월세집 내지는 전셋집,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수도권 쪽은 월세가 많을 것이고 지방 쪽은 전세나 자가 비율이 높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투룸 이상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건 답 없어요. 자,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일단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, 그리고 기본적인 살림살이 다 꾸며 놓으시고, 이렇게 준비하시면 살림살이 준비하시는데도 한 1,500, 2,000 들어가요. 그리고 국제결혼을 시작하실 때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시게 되면 평균 업체 비용이 한 1,300에서 1,700 사이입니다.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업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, 성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성혼할 때 좀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, 어느 업체는 전통결혼 비용이 포함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. 그럼 여기에서 국제결혼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 비용이 업체 비용, 그리고 전통결혼에 들어가는 비용, 그리고 베트남에 한 서너 번 오가는 비용, 그리고 신부 케어를 위해서 쓰는 비용.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,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정적인 결혼이 된다 얘기를 끌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업체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,500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요즘 달러가 많이 올라서 업체 비용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. 업체 입장에서도 1,500을 받아도 예전에 1,200, 300 받을 때보다 더 돈이 안 돼요. 그렇지만 올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1,500 기준으로 많이들 하십니다. 그리고 성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약혼을 할 때 처갓집에 인사비용이라고 해서 주는 비용 한 500달러에서 1,000달러 사이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성혼 지참금 1,000만 동에 신부 기숙사 입소할 때까지 500만 동 정도 줘라. 그게 루틴인데, 그게 달러로 따지면 한 600달러 됩니다. 그러니까 업체 비용 1,500에 성혼 지참금 한 100만 원 정도, 그리고 실제 신랑이 베트남 와서 쓰는 돈 한 1, 200 하면 대략 한 1,700, 800 되겠죠? 그게 현실이에요. 업체 비용 받고 결혼을 진행해도 분명 개인이 쓰는 돈이 한 2, 300은 돼요. 10원도 안 들어가고 업체가 다 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.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요.
그러면 한 1,700, 800 잡자고요. 내 개인 비용까지. 이게 업체 진행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에요. 그러면 베트남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면 통상적으로 기본 2번은 들어오셔야 돼. 첫 번째는 그 업체 진행할 때 들어간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들어오실 때는 대체적으로 전통결혼 하려고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북부는 3,000달러, 남부는 5,000달러 그 기준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전통결혼 말고도 한 번 더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을 한 번 더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전통결혼 하더라도 전통결혼 지참금을 주고 웨딩 촬영 비용을 줘도 내 체류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이 비용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러프하게 5,000달러가 전통결혼 비용이라 칩시다. 거기에 기본 폐물 들어가 있고 이 기준이 뭐냐면 보통 전통결혼 지참금이 5천만 동 그리고 금이 한 양을 잡으면 1억 한 3천만 동 정도 돼요. 그러면 이게 현재 기준으로 거의 5,000달러에서 5,500달러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러면 한 700만 원 잡아야 돼요. 그리고 여기에 웨딩 촬영 정도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럼 1,000만 동. 그러면 1억 3천만 동에 1,000만 동 합치면 1억 4천만 동. 그러면 5,500달러 한 750에서 800만 원 정도 됩니다. 요게 기준이에요. 그러면 그 외에 내 체류 비용 한 번 내지 2번 들어오는 거 한 번 들어오면 평균 한 200은 잡아야겠죠? 2번 들어오면 평균 400은 잡아야 돼요. 그러면 이거를 중간 잡아서 얘기하더라도 전통결혼, 웨딩 촬영, 그 다음에 현지 체류 비용 이거 생각하면 1,000만 원이에요. 그러면 업체 진행 플러스 한 번 내지 2번 더 들어와서 전통결혼까지 하는 거 하면은 2,800이 됩니다. 그래서 3,000이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? 그게 아니에요. 저희가 신부 용돈을 주는 그런 기준이 보통 매월 300불 정도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평균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주는데 국제결혼 서류를 준비할 때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씩 더 줘라.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한 300달러 곱하기 8번에서 9번 준다 생각하면 이게 2,000달러입니다. 그러면 이게 한 300이 돼요.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300이 좀 더 들어갈 거예요. 제가 평균 잡아보면 한 400은 잡으셔야 돼. 이것저것 해서. 그리고 또 여기에 생각하지 못하는 게 처갓집 방문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써 어떤 사람을 도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, 예를 들어 선물, 장부모님 용돈,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쓰는 돈들, 이것도 러프하게 잡아도 한 300은 잡아야 돼요.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700이에요. 그러면 전에 얘기했던 2,800 플러스 700을 합치면 3,500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,000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중간에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메꿔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결혼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결혼 이후 결혼 생활에 대한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니면 고려를 못 하시는 분들. 평균적으로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면 못 써도 한 달에 100만 원은 써요. 그게 꼭 생활비가 아니더라도. 그럼 뭐 예방접종하고 병원 다니고 옷 좀 사주고 또 치과 치료하고 뭐 기본적인 이런 거 하면 한 2천만 원은 그냥 깨져요. 그리고 결혼 생활 한다고 생활비까지 주는 거 고려하면 못 잡아도 그것도 3천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입국해서 정착하는 데까지 진짜 적게 들어가면 5천이고 많이 들어가면 6천, 7천 그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. 한배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하면서 너 결혼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불편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
그리고 업체들도 상담을 할 때, 자기들 받을 비용만 얘기하고 신랑들한테 정확한 안내를 안 해줘요.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뭐 유명한 메이저 업체라는 데가 국제결혼 진행하는데 토탈 비용 2,800을 얘기를 했대요. 그거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그 정도 들어가겠죠.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. 뭐 개인 결혼도 안 들어가네 어쩌네 해도 2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업체에다가 1,500만 원을 주는데 어떻게 2,800이 끝나요? 그거 말이 안 돼요.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건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. 그래서 어제 연락 오신 구독자님한테도 현재 상황이 뭐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여유가 없어 보여.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업체와 좀 얘기를 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더 늦춰서 내 주머니에 3천만 원 정도는 주고 또 거주 공간도 진짜 사람이 살만한 그런 수준으로 갖춰놓고 그게 준비되면 시작을 하셔라.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다. 왜냐면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너무 기초가 없으면 내 심리 상태 자체로도 성공하기가 힘들어요. 그 친구 사연 들어보니까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 주기도 빡빡한데 그게 되겠냐고.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국제결혼은요,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한 방에 끝내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재추진하고 뭐하고 그러면 비용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이상 더 들어가요. 재추진만 해도 뭐 재추진 비용 또 그에 맞춰서 한 서너 번 더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뭐 업체 비용이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는데 요즘 너무 비싸. 내가 봐도. 왜냐면 그만큼 해주는 업체들은 절대 비싸지가 않아요. 근데 업체들이 뭐 소개시켜주고 그냥 아예 관심 끊어버리는 데도 많거든.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광고를 보고 그 업체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업체들도 신랑이 금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선은 준비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. 그냥 자기들 받을 비용만 받으면 알바노 해버리면 그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또 국제결혼이 성공하려면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나를 도와주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. 진짜 보면 업자라고 하는 양반들도 한심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거 많고 또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덮어놓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. 얼마 전에 모 유튜브에 보니까 국제결혼 5천만 원 있어야 진행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고 웃었는데 내가 현재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얼마 들어갈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결혼 한 1년 차까지 한 5천은 들어간다는 말이 그냥 없는 소리는 아니더라고.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. 국제결혼 한 1년, 2년 늦어진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. 하지만 내 금전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다. 잘못돼서 피해를 보게 되면 오히려 내 준비를 잘 해놓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결혼 잘못되면 또 신부 초청 제한 5년 걸려서 인생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. 국제결혼 할 수 있으면 여행도 올 수 있잖아요. 베트남에 한번 여러 번 여행 와보세요. 그러면 뭐 호치민만 가더라도 유흥보다는 그냥 여자 만나서 처음에 즐겨보세요. 돈 얼마 안 들어요. 또 여자 만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써도 내 생각에 한 2, 3천이면 충분히 여자 만나고 결혼할 수 있거든요. 그럼 내가 주변머리가 좀 있고 좀 여행도 다니는 거 좋아하시면 뭐 연애반 중매반 하든 아니면 연애를 가장한 결혼 진행을 하든 그렇게 만나서 하실 수도 있어요. 정이나 없으면 저 찾아오세요.
제가 뭐 주변 사람 연락처 하나 주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. 아니면 제가 주변에 봐둔 애들 뭐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는 있으니까. 우리 옛날에 뭐 소개팅 이런 거 안 시켜줘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고 밥 한 끼 먹으면 자기들끼리 눈 맞으면 연락하고 결혼도 하잖아요. 뭐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 어렵나요? 내 주변에 통역사들도 널렸고, 또 제가 부동산 하다 보니까 부동산 하는 아줌마들도 널렸고, 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학원도 하고 있네요. 어학원 교육생들도 있고, 뭐 제 주변에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단지 내가 어떤 정보를 취하는 부분에서 왜곡된 정보를 취하다 보니까 결혼할 만한 여자를 생각을 못하고 자꾸 스스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. 특히 외모, 그리고 성립이 안 될 조건들, 이런 거를 자신의 조건으로 내세우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결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이 현실적인 선택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결혼을 하실 때,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3천만 원, 여유 있으면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두시고, 또 직장도 적어도 매월 300 이상의 수익은 에버리지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,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결혼 진행할 때 내 심적인 스트레스 엄청나요.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들이 사실은 국제결혼해서 한국에서 안착을 하는 데까지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업체는 딱 한국 들어가는 것까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국제결혼 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부가 들어와서 적어도 1년차, 2년차, 3년차까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놔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. 뭐 인격적인 존중, 배려, 사랑, 신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고,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닌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